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범동 잡혔는데 조국 무사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사는 인간은 이칠 자유, 망각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록은요, 아무리 지워도 어딘가에는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과학, 이 신세를 가장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수사관들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의 SNS 기록들이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그런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역으로 말하자면 디지털 과학의 최대 지금 피해자가 누가 됐을까? 조국 장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SNS에 올렸던 자신의 글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윗 대장경, 이런 별칭이 있대요. 조국, 트위터, 또 대장경, 이걸 합성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트위터에 이런 걸로 통해서 글을 많이 썼든지 정말 대장경 정도 될 만큼 썼던 모양이죠. 조과싸, 이런 별명도 있고요.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과 싸운다, 이 말이고. 조스트라다무스, 옛날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유명한 예언가가 있었죠. 그걸 빗대서 조스트라다무스, 과거의 조국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오늘의 조국을 예언할 수 있었느냐, 이런 비아냥거림이죠. 이미 많은 어록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찾아내서 또 이제 소개한 게 이런 게 있네요. 2017년 3월 1일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는 작년 11월 검찰 공소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명기됐을 때 퇴진했어야 했다. 또 그 전에, 그러니까 2016년 11월 27일에는 피의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며 뭘 하려 하는가 묻는 분이 있다.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썼더군요. 예. 지금 그럼 조 장관은 장관실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근데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기록, SNS 기록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뭔가는 남아있겠죠. 그걸 이제 뒤져보면 거기서 조 장관의 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조 장관의 종질이죠. 그 오촌 조카. 그리고 사모펀드 사건의 키맨, 사실상의 스모킹건, 이렇게 불리는 조범동 씨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조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출국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갔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피해 다녔던 조범동 씨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귀국을 한 거죠. 사실은 TV조선 보도를 보니까 자진해서 귀국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체포돼 왔답니다. 여기 검사를 포함해서 체포조를 구성해서 이제 그 나라에 보냈는데, 상대국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자진 입국 이 형식을 빌려서 인천공항까지 오게 해가지고 체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또 조범동 씨도 속으로는 우리 아저씨가 지금 법무장관인데 내가 가면 그래도 뭔가 혜택은 받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가 이제 투자한 그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그래서 코링크 PE라고 그러죠.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니까 조범동 씨가, 그래서 조 장관의 그 부인이 여기에 투자할 때 그 과정이라든지, 코링크 PE가 다른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때 그 과정이라든지, 이걸 조범동 씨가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 장관 부부가 과연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조범동 씨가 알고 있을 겁니다. 관여를 했으면 그거는 위법이죠.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밝혀지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검찰은 스모킹건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조범동 씨가 지난달 25일에 웰스 CNT라고, 이것은 이제 코링크 PE가 투자한 그 회사죠. 그 회사의 최태식 대표하고 이 조범동 씨가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같이 죽는 케이스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녹취록에. 근데 이 녹취록은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의원실에서 나왔다는데, 같이 죽는 케이스가 뭔지 그것만 밝혀내면 이 사건은
그 핵심은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 의원실에서 공개한 이 녹취록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네요. 조 씨가 최 대표에게 IFM, 그 2차 전지업체죠.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면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돌아간다.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그 다음에 IFM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WFM, 코링크 전부 다 난리 난다. 배터리 육성 정책과 관련됐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요, 조 씨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육성 시책에 맞춰서 사업이 크게 확장될 그 회사에 사전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를 했다. 이게 밝혀지면 정말 야단 나는 거죠. 왜냐하면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니까. 그래서 낙마해야 하는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게 아마 그 뜻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네요. 조 장관은 지난 6일 그 국회 인사청문회 때 조범동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 모른다. 압수수색을 했으니 그걸 통해 밝혀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녹취록이에요. 청문회에 가서 조 후보자가 말할 그 내용 이걸 가지고 아저씨하고 그 조카가 입맞추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상황은 조 장관에게 점점 더 불리한 쪽으로 전개돼 가는데 조국 장관 사퇴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사람 같으면 진작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을 강행하게 해놓고 이 시점에서 사퇴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장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압박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단을 자기 손에 쥐게 됐는데 왜 지금 와서 사퇴하겠습니까? 지금쯤 아마 어떻게 이 검찰의 수사에 대응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패를 내놓고 말이죠. 검찰은 절대로 내가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절대로 불법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 이런 자기 신뢰, 이게 신조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정신무장이 확고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진보 개혁 세력의 무오류론, 이걸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봉하게 된 그런 심리 상태인지도 모르겠네요. 여론조사에서요. 조 장관이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했답니다. 3위. 이 판국에도.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황당하죠. 또 혹시 뭐 이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당신 절대로 나가면 안 돼. 끝까지 지켜야 돼. 이렇게 뒤에서 압박하는 그런 진보 정치 세력 혹은 진보 정치 조직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아무리 뭐 조국 장관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온갖 의혹이 다 제기된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결백하다고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3위 이렇게 끌어올려 놓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심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집단적 동조화 현상일까요?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상식인밖에 안 되니까요. 저 같은 상식인,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이렇게 하면 잠시 속일 수는 있겠죠. 그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체는 곧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켜봐야죠. 그런데 검찰이 정말로 엄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지금 수사팀 이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